계속되는 폭염이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농업용수로 쓰는 지역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농작물 수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여수와 광양 지역에 독성을 지닌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강진 가우도가 섬개발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관광객들의 체험거리를 늘리는 것이 섬개발 성공의 주요 비결입니다. GS칼텍스가 올레핀 생산시설 건립에 나섰습니다.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해상과 육상 양식장을 막론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저수지의 물이 말라가면서 다음 달 수확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 관내 저수지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마을별 예비 저수지의 경우 상류에 물 흐름이 줄면서 녹조까지 발생해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저수율이 낮은 곳 중에 하나인 평천 저수지입니다. 석추까지 차 올라 있어야 할 물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은 제때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런 더위는 저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거고 계속적으로 가뭄이 된다면 이 저수지가 앞으로 갈수가 되면 농사지는데 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양수장 역시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하류에 위치한 논들은 물 부족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이 수중 펌프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물 부족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급수를 하고 이 하상굴착이랄지 이런 추가적으로 용수 공급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평균 저수율은 50% 아래로 떨어져 전남은 이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심각 단계에 접어든 상황. 관정 개발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갈수기에 대비해 제한 급수까지 거론되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국제 와이즈맨 세계대회가 오늘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70여 개국 3,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세계 곳곳에서 펼쳤던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명사초청 강연과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친목을 다집니다. 국제 와이즈맨은 세계 73개국 회원 1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UN 등록 NGO 단체로 우리나라에서 세계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18회 고흥 녹동바다 불꽃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녹동 신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바다 불꽃축제에는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과 청소년 페스티벌, MBC 불꽃가요제, 불꽃쇼 등 축제 기간 내내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또 부대 행사로는 수산물 깜짝 경매와 특산물 장터, VR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우주천문과학관과 소록도 중앙공원 등 관광 명소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GS칼텍스가 오늘 올레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여수 제2공장 인근에 오는 2021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들여 연간 에틸렌 70만 톤과 폴리에틸렌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올레핀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5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마그네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경남 창원에 소재한 재료연구소를 방문해 마그네슘 단지 조성과 지원 대책 등을 설명하고 연구소의 분원 유치와 함께 글로벌 마그네슘 센터 구축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마그네슘 소재 부품 육성 사업은 2,600억 원이 투입돼 추진되며 오는 10월부터 정부의 기술성 평가와 예비 타당성 심사가 진행됩니다. 폭염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올여름 광양만권에는 독성을 지닌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보건당국이 오존 저감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오존 농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광양의 오존 농도가 0.121ppm까지 치솟으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 들어 전남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현재까지 24차례. 독성을 가지고 있는 오존은 대기로 배출된 질소, 산화물 등이 강한 자외선과 반응해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오존 발생을 부채질하면서 주의보 발령 횟수가 지난해보다 벌써 1.5배나 늘었습니다. 호흡기나 이런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에게는 상당히 위험하고 기체각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숨 쉬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오존을 자연스럽게 흡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올해도 모두 동부권에 집중됐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오존의 원인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내년에 광양만권 오존 발생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상 상황이나 화학물질 배출 기초자료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존이 어떤 패턴으로 생성이 되는지 저희가 연구 사업을 연구 결과는 오존 저감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는 우선 산단업체들이 오존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전남 강진에 있는 가우도는 섬 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10여 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우도. 외딴 오지섬이 지금은 찾는 관광객 수가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는 남도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가우도의 성공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했고 이익은 공유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어 해상 복합 낚시공원과 식당,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특산품인 황가오리빵도 팔고 있습니다. 뭔가 느끼고 천천히 이제 좀 뭐 부가 있겠다 싶으니까 다 동참하고 정말로 자기 일 다 버리고 싹 동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 결성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양보도 큰 힘이 됐습니다. 섬 양쪽에 놓여진 총 길이 1150m의 출렁다리. 차량 통행 등 편의보다는 섬의 자원과 환경을 지키고자 보행교를 선택하고 만족했습니다. 또 각종 개발에 따른 불편을 감수했고 특히 짚라인 등 민간 투자에는 딴지보다는 협조로 대했습니다. 300억 원 넘는 민간 투자가 빛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이 같은 가우도의 흥행머리는 인근 육지에까지 풍선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우도 협동조합도 매출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강진군 전체적으로 가우도는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큰 가치로 삼는 차별화된 개발 전략이 작지만 강한 섬 가우도가 탄생하게 된 밑바탕이 됐습니다. 서면할 최종을 맞아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이 가야 할 길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양시는 김성희 의장과 가족 등이 자본금의 86%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2건 2억 3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당시 전자입찰에 응했고 광양시로부터 규정 위반이란 사실을 통보받지 않아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정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을 근거로 정교조가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며 현 정부가 법령 개정과 직권 취소 등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존중사회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노동 적폐 청산에 앞장설 것도 요구했습니다. 고흥 항공센터에서 캔 위성 체험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캔 모양의 소형 위성을 과학 로켓으로 쏘아 올려 대기 화학 정보와 기후변화 등의 특정 임무를 평가하는 대회로
고등부와 대학부 20여 개 팀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대회가 위성에 대한 이해와 우주항공 분야 대중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길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국민청원에서 지난 5월 피해자 A씨가 순천시 조례동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운전자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들은 경찰에 체포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가 기업 운영의 변화와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포스코 회장은 최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의 관점에서 임원들부터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포스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룹사 전 임원들에게 개혁 아이디어 제출을 요청해 지역에서도 포스코 개혁 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방문에 이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남해고속도로 도로선형 직선화 사업 등 모두 3건에 국비 1,179억 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사업 타당성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202건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 예산 2,011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123건, 1,017억 원이 현재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지 여부를 놓고 심의 중이라며 기재부와 국토부 등 3개 중앙부처를 방문해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